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가수 이명웅 씨, 그리고 그의 팬덤 영웅 시대에 대한 여러 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입니다. 네, 아마 이 이름들은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는 단순히 인기가 많다, 이 사실을 넘어서요. 한 아티스트와 팬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관계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점이죠? 보통 팬덤 활동하면 앨범 사고, 콘서트 가고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영웅 시대의 활동은 그 범위를 훌쩍 뛰어넘거든요. 뭐랄까, 어떨 때 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운동단체 같기도 하고요. 사회운동단체요? 네, 또 어떨 때는 정말 치열한 선거 캠프 같기도 합니다. 와, 사회운동단체와 선거 캠프라니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이 상반돼 보이는 두 얼굴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그 원동력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중심에 있는 아티스트 이명웅 씨의 소통 방식부터 한번 풀어보죠. 네.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가수 로이킴 씨와의 우정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명웅 씨가 콘서트에 커피차를 보낸 그 이야기요. 아, 네. 그게 단순한 커피차가 아니었죠. 맞아요. 거기 적힌 문구가 정말 재치 있었어요. 로이킴 씨가 먼저 형, 사랑이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현수막을 걸었는데 네네. 임영웅 씨의 답변이 그게 걸작이었습니다. 로이야, 내게 사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정말 센스 있네요. 그렇죠. 로이킴 씨의 노래 제목이랑 또 임영웅 씨 자기 노래 가사를 합쳐서 답을 해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건 그냥 친한 사이의 장난,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요즘 아티스트들 사이의 교류는요, 그들만의 사적인 관계에서 끝나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팬들에게 공개되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렇군요. 이런 재치 있는 소통은 내 가수가 이렇게 멋진 동료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팬들에게 심어주고요. 상대 아티스트 팬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죠. 결국 팬덤과 팬덤 사이의 분위기까지 좋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영리한 소통 전략인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이런 소통 방식이 동료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팬들을 향해서도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맞아요. 최근에 올라온 리사이틀 직캠 영상 두 편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 하나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였죠. 네, 그 영상은 임영웅 씨 특유의 그 깊은 감성,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잘 담겨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는 평이 많았어요. 전형적인 감성 발라더의 모습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분위기가 완전히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바로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무대 영상이죠. 네, 저도 이 자료 보면서 정말 재밌었는데 무대 시작 전에 정말 슬픈 마지막 곡입니다 하고 능청스럽게 팬들을 속였다면서요. 맞습니다. 팬들은 당연히 애절한 발라드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나는 댄스 비트가 터져 나오니까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해요. 하하.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노래가 시작되고 임용옥 씨가 딱 고개를 들면서 소리 질러를 외치는 순간 그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고 합니다. 본인도 즐거워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팬들을 제대로 속였다는 생각에 정말 즐거워하는 게 보였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를 부르는 진지한 아티스트의 모습, 그리고 팬들을 속여놓고 아이처럼 웃는 장난꾸러기의 모습. 네.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준다는 게 팬들과의 유대감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완벽한 스타가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가는 거죠. 맞아요. 그런 다채로운 매력이 있었기에 특정 장르에 갇히지 않고 대중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유튜브가 공식 발표한 2025년 올해의 음악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증명이 됩니다. 그 리스트요? 네, 그의 노래가 발라드, 트로트는 물론이고 락 장르에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비가 와서 라는 곡이 락으로 분류된 걸 보고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도 그건 좀 의외였어요. 그만큼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게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록은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팬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간 유튜브 뮤직비디오 차트 탑 100에 무려 9곡, 그중 4곡이 탑 10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제가 정말 주목하는 기록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죠? 바로 306주 연속 인기 아티스트 차트인 기록이에요. 306주요. 잠깐만요. 306주면 거의 6년 아닌가요? 맞습니다. 6년입니다. 한두 해 반짝하는 게 아니라 6년 내내 대중의 관심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와, 이건 특정 팬덤의 열정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이 기록이 말해주는 건 영웅시대라는 강력한 코어 팬덤 바깥에 있는 소위 머글이라고 불리는 일반 대중들까지도 꾸준히 그의 음악을 듣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아, 그 단단한 대중적 기반이 있기에 팬덤의 활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아티스트가 대중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 팬들의 활동 역시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자, 그럼 그 팬들의 활동으로 넘어가 보죠. 네, 여기서부터가 정말 오늘의 핵심인데요. 한 스포츠 전문지 기사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왜 임영웅 팬클럽은 봉사를 멈추지 않을까? 그 기사. 이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기사의 분석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먼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는데요. 영웅시대 밴드 나눔 모임이라는 곳인 최근 79번째 쪽방촌 도시락 봉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79번째요? 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4년 넘게 매달 둘째 주 목요일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됐다는 사실이에요. 매달? 같은 요일에? 4년 넘게요? 이건 그냥 좋은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그렇죠. 거의 생활의 일부, 하나의 일정이 된 거죠. 누적 후원금도 1억 원이 넘었다고 하고요. 와, 또 다른 지역 모임인 영웅시대 서울 은평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례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묻는 거군요. 왜 멈추지 않을까? 네, 그리고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성실함과 꾸준함이에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루틴이 되어버린 것. 맞습니다. 이건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보여줬던 성실함, 그리고 팬들을 향한 꾸준한 소통이라는 가치가 팬덤 문화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기사는 분석합니다. 아, 가수를 따라 팬들도 성실하고 꾸준해지는 거군요. 네, 일종의 가치 동기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치 동기화라.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였죠? 소외된 곳을 향하는 진심입니다. 소외된 곳이요. 네, 이들의 활동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곳보다는 쪽방촌 주민,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스포츠팀처럼 아, 우리 사회에 관심이 오래 머물지 않는 곳으로 향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여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건 정말 의미가 깊네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뭔가요? 함께 실천하는 문화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기부 관련 기사에서 특정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맞아요. 항상 영웅시대 아니면 영웅시대 무슨 모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개인의 선행을 과시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행동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해냈다는 공동의 성취감이 생기고 그게 또 다음 활동을 이어나가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거죠. 결국 왜 멈추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답은? 네, 아티스트가 보여준 가치를 팬들이 함께 꾸준히 진심을 다해 실천하는 것. 그게 최고의 응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니 임영옥 씨 본인이 팬들에게 저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시는 것보다 그 돈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게 이런 문화의 시작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응원은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도착한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와, 가수가 던진 선한 메시지가 팬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팬덤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이렇게 조용하고 꾸준하게 이타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이들의 행동이 완전히 다른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이야기. 바로 연말 음악 시상식 투표 현장인데요. 지금 멜론 뮤직 어워드, MMA 투표 상황을 다룬 자료를 보면 이건 거의 전쟁에 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봉사활동이 조용한 행동이라면 이건 아주 열정적이고 격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투표 마감일인 12월 19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얼마나 치열한가요?
자료를 보니까 투표 초반에 경쟁자와의 격차가 10%까지 벌어졌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팬덤 투표에서 10% 차이면 사실상 뒤집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영웅시대 팬덤이 총력전에 나서면서 그 격차를 5%로 줄였고 현재는 4%까지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4%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대로 빌리자면 하루에 1%씩 따라잡아야 하는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매일매일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봉사활동의 특징들이 떠올라요. 성실함과 꾸준함, 그리고 함께 실천하는 문화. 오, 매일 꾸준히 투표에 참여하고 서로 독려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장소와 방식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이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아, 톡방촌에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그 조직력과 투표에서 1%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력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사회적 약자냐 아니면 투표 차트냐 그 차이일 뿐 동력과 방식은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두 활동 모두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를 빛나게 한다는 동일한 동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봉사활동은 우리 가수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회적 명예를 높여주는 일종의 소프트 파워 전략인 셈이고요. 소프트 파워. 그리고 투표는 우리 가수는 이렇게 강력한 팬덤을 가진 최고의 아티스트라는 산업적 가치를 증명하는 하드 파워 전략인 셈입니다. 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라니.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내는 팬덤은 사실상 막강한 힘을 가진 이익 집단이자 사회 공헌 단체, 그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프레임을 놓고 보니 이 모든 활동들이 하나의 큰 그림 아래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선한 가치라는 메시지가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을 팬들이 물려받아서 봉사라는 조용한 행동과 투표라는 열정적인 행동으로 피워내는 놀라운 선순환 구조. 이것이 바로 임영웅과 영웅시대의 관계를 다른 팬덤과 구별되는 특별한 현상으로 만드는 핵심 동력인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제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는 한 아티스트와 팬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관점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사회적인 관점이요? 네. 지금 우리는 어떤 정치 집단이나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팬덤이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가장 꾸준하고 믿을 수 있는 후원 집단 중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편화된 현대사회의 공동체 문화와 나눔의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